첫 번째 달려보죠. 자, 만취 DJ 징역 10년입니다. 지난 2월 DJ 예송, 안예송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 일을 하시던 50대 가장을 순직에 했던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망 사고 직전 이미 음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던 중에 저짓을 했던 겁니다. 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멈췄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자, 어쨌든 오늘 예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DJ 예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 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사고 수습을 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며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유족은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서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주택가 음란 행위입니다. 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다급하게 문 안쪽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자, 신체 부위를 훤히 내놓은 채 대문을 저렇게 닫더니 일단 자세를 먼저 잡고 잠시 후 사람이 지나가자 자세를 잡더니 사람이 지나가자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팔을 자, 문 활짝 또 열고 지나간 사람을 빼꼼히 쳐다보면서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 인간 저거 또 사람 행위를 지금 쫓아가는 모양새인데, 자, 박 변호사님,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저 인간은 말이죠, 저짓을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서 했다는 겁니다. 정말 도처에 저런 지뢰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5일 오전에 경기 성남시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 여성의 아이로 추정되는 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좀 보이는 여자아이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이 건물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성이 대문 안쪽에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이들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던 그 장면이 지금 CCTV에 포착이 된 상황이죠. 아마 아이하고 엄마가 지나가니까 그 이후에도 음란행위를 좀 이어가면서 따라가는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정말 또다시 이 범행을 반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보를 했습니다. 얼굴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려놨죠. 예, 자, 오 교수님, 이런 자들을 두고 우리가 보통 흔히 우리 동네 바바리맨 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뭐 그렇게 말은 왕년에 했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희화화할 게 아니에요. 얘네들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지금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젊은 여성이 상당히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상 성심리에서 보게 되면 저걸 통상 노출 음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체를 노출하고 상대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때 어떤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목표를 선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가 가시거리 내에 들어왔을 때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게 뭐 일종의 어떤 고질적이고 쉽게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상 이제 18세 이전에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한 40대, 50대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러한 행동을 해서 사람에게 수치감이라든가 또는 혐오감 이런 걸 갖다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잡아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물폭탄이 펑입니다. 자,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정말 좋습니다. 단지 내에 워터파크도 있어요.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천장에서 물이 그냥 팍팍팍팍 폭포수 마냥 콸콸콸. 세상에 저 밑에 사람이 가면 폭포 샤워. 차가 지금 저렇게 있으면 자동 세차.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콱 이렇게.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 아파트야? 주말에 부동산 임장 좀 가야겠습니다. 글쎄요, 가시려면 저기 대구광역시의 북부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 오늘 새벽에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예. 비가 와서 수압이 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수조사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제보해 주신 바에 따르면 예. 지난달에도 승강기하고 비상계단에 또 물이 저렇게 쏟아져 내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신축 아파트라 그랬죠? 예. 이 아파트 지난 5월에 입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떡해. 근데 벌써 저렇게 벽안이 누수가 있으면 어떡하죠?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네요. 박 변호사님, 네. 저 그냥 보면서 안타까워만 해야 됩니까? 슬픕니다. 뭐 어떡합니까? 뭐 고소할 수는 없는 거고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어쨌든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겠죠. 건물주요? 하자 이런 관련돼서. 아, 시공사? 네. 시행사? 네. 알겠습니다. 별로 뭐 묘책이 없으신가 봐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이쑤시개만 챙겨서 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거리는 식당 안 한 테이블로 음식이 지금 도착했죠. 자, 기다렸다는 듯 세 사람 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자, 그러더니 이제 잠시 후 냠냠 쩝쩝하고 잠시 후 꼭 잘 먹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 계산대 쪽으로 가죠. 이쑤시개를 서로 나누고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쌩 나가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까지 올려놓고 왜 먹튀를 하셔? 공짜로 주신 게 아닌데 그건. 자, 코다리 음식점입니다. 코다리 참 맛있죠, 코다리찜. 코다리찜을 60, 70대 여성 한 세 사람이 아마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기도를 한 다음에 맛있게 먹고. 저 때가 일요일 점심이었죠? 네, 42,000원씩 먹은 다음에 결제 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결제 안 했던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이 과정에 좀 기억을 해보니까 손님이 좀 본인들이 먼저 왔는데 딴 사람한테 좀 먼저 음식이 갔던 적이 있었나 봐요. 왜 음식 늦게 나오냐,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왜 먹느냐 이런 게 화를 냈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혹시 먹튀를 했느냐라고 사장님은 아주 좋게 써가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그게 맞다면요. 지금이라도 돈을 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린 건데 사실 저도 사기가 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공짜로 먹습니까? 자,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글쎄요, 저게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잡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의 성깔 있는 친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네, 편을 안 들어줬다가 친구와 연을 끊게 생겼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사연자의 동네까지 와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근처 카페에 갔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매장 직원들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먼저 음료를 주문했고요. 친구가 3, 4분 동안 주문을 하지 못하고 메뉴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직원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뒷분 먼저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연자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어투가 아니어서 친구가 양보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문을 마치더니 순서가 있는데 뒷사람 먼저 주문하라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기다리던 남성 손님이 직원이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갑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친구와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남성 손님은 사연자에게도 이런 사람과 친구하지 마세요. 아줌마도 욕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사연자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친구에게 화 풀고 진정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니? 왜 저 남자한테 따지지도 않니? 이렇게 화살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는 남의 매장 아닌데 나까지 싸워야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친구는 너랑 친구 못하겠다 이러면서 결국 가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이고야. 문제는 이후로도 이 친구는 사연자는 의리 없고 비겁한 친구로 취급하는 문자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다툼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왜 말하다가 갑자기 침묵했어요? 이게
좋습니다. 아주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죠.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순서대로 왔으면 주문도 순서대로 하는 거야. 3, 4분이 뭐 대수라고 지들 마음대로 왜 다음 손님한테 주문을 받아? 내가 지금 갑질하는 거야? 야, 그리고 카페 점원, 그리고 갑자기 끼어든 그 이상한 남자놈, 그 둘보다 너 다 해도 100다에 너가 더 싫어. 친구가 두 명한테 협공을 당하는데 멀뚱멀뚱 보는 것도 모자라서 뭐? 왜 나까지 싸워야 돼? 아주 이 지집에 짜증나 죽겠어, 동그라미. 제가 너무 악덕스럽게 연기를 해서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이 가시네 웃겨 진짜. 야, 너 정신 차려. 그거 갑질이고 진상짓이야. 그 직원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고 보거든. 그리고 너 직원이랑 싸우는 동안 나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아니? 사람들 다 쳐다보고 오죽했으면 아무 상관없는 남자 손님이 끼어들었겠냐고. 진짜 너 인상, 너 진짜 인성 나오더라 얘. 야, 우리 그만 연락하자. X.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3, 4분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양보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저도 미워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분이에요. 배려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생각하든가. 생각도 안 해놓고 뒤늦게 와가지고 왜 3, 4분간 뒷사람하고 또 다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까?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 남자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친구한테 자기 편 안 들었다고 문자까지 했으면 배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친구라면 혼자 사세요, 혼자. 커피점 차리고 살아요, 그냥. 자, 교수님. 아마 저분은 그 3, 4분 정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면 뭐 같이 친구랑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두 사람이 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본인이 스스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제보자께서는 그때 같이 이렇게 싸워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개입을 안 하신 거는 잘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뭐 본인이 야 너하고 이제 못 사귀겠다라고 손절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지금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음식들도 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제조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런 상황이 되면 물론 뭐 저분이 50대 여성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떤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문자까지 보내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친구 리스트에서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사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분이 그 남자분, 갑자기 참전한 남자분. 멋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런 정도 상황이라면 뒤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사실은 저는 뒤에 왜 그 남자분만 참전을 하고 뒤에 다른 분들은 안 도와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아시겠지만 3, 4부지면요 라면이 익습니다. 그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아요. 네, 저 친구였던 친구분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일자 잘못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을 했더니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상대방을 탓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잘못을 한 거고 또 친구에게까지 탓을 하면서 왜 근데 문자까지 보내서 배신자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요 다른 친구가 없을 거예요. 진짜. 집착하시는 걸 거예요. 그냥 끊으세요.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네요. 네, 이 사연자가 잘못한 건 맞다고. 사연자가 사연자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요? 없지만, 아니요. 뭐라고요? 사연자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나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좀 남일처럼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친구를 오냐오냐 하면서 저는 데리고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현희성님, 결정이 오래 걸리면 뒷사람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라고 하셨고요. 4월 20일생님은 친구니까 싸우지는 않아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친구를 달래서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듯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인님도 친구라도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